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소식은요. 윤석열한테 무릎 꿇은 대법원입니다. 자, 얼마 전에 대법관 임명 거부 소동이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아니면 내가 임명 안 할 수도 있어. 예. 표현은 상당히 그럴싸하게 편향적인 대법관이 임명이 되면 나 안 할 수도 있어. 여기서 말하는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거죠.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단체에 속했던 사람이 대법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에 누구를 선정을 하든 그거는 대법원장 마음이잖아. 대통령은 여기에 감나라 배놔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오직 국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윤석열한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가 이 두 사람입니다. 자, 서경환, 권영준, 이 두 사람인데요. 그래요. 뭐 두 사람 다 크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한 사람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고, 한 사람은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재판을 해왔고요. 나름 법조계에서는 꽤 이론가이고 많은 좋은 재판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평가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뻔한 인물이에요. 이 권영준 대법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조재영 대법관이 물러나고 그 후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교수가 한 명 들어와 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관 구조에 보면은 교수 한 명이 꼭 포함되게끔 만들어 놓거든. 그래서 그 교수 한 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성 대법관 후보가 들어오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대법관 후보가 들어오는 게 맞았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겁니다. 그게 윤석열이 깽판을 친 이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정된 대법관 후보는 말 그대로 뻔한 인물입니다. 50대 서울대 남성, 이른바 서호남이죠. 강남 출신, 강남에 살고 있고 기득권이며 우물한 개구리다. 강기계죠, 강기계. 전형적인 서초동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매우 취약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요, 평생을 기득권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공부 잘한다고 우쭈쭈 떠받들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소수와 약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왜 보장을 못 받느냐면, 이런 사람들, 이른바 서호남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이런 외침이나 권리 주장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주장하는구나라고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전형적으로 딱 그런 데 맞는 사람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약자라든지 소수자의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거는 소위 말해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나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게 들어갈 수 없는 뻔한 인물들이 된 겁니다. 자, 윤석열이 이렇게 대놓고 새 대법관이 수긍이 가능해야 된다는 등 임명 보류를 검토한다는 등 이렇게 대놓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엊그저께 대법관 후보가 정해졌어. 근데 후보가 정해지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이건 뭘 말한다? 야, 인권법 연구회 하지 마.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실제로 이번에 대법관 후보가 됐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였다? 정계선 부장판사였어요. 서울 남부지법의 정계선 부장판사. 이명박한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바로 그 판사입니다. 사법시험에서는 1등을 했죠. 원래 사법시험 수석을 하면요, 대법관까지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계선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바로 이 정계선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그 개지랄을 떨었던 겁니다.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대법원장이면 이렇게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려고 할 때 결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연히 맞서 싸워야 되고 지금 결연히 맞서 싸워달라는 분위기가 법원 내부에서도 꽤 많이 일었습니다. 판사 사회가 들끓었어요. 검찰이 법원까지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고 심지어는 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대법관 아직까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감나라 배나라 떠든단 말이야? 공개적으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이쯤 되면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서 뭔가 그 과단성 있는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임명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임명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른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고사를 하시는 바람에 돌고 돌아서 김명수까지 온 거예요.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엄청 잘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디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행동을 보면 전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잘할 의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나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를 그렇게 비참하게 보낼 수 그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개작사를 내버리는 그런, 물론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지만 그 정도 공격에도 버티지 못할 정도라면 아니 그러려면 판사를 뭐 하려고 해. 재판을 왜 합니까? 재판을 왜 판사한테 맡겨요? 조선일보한테 맡기지. 선비가 안 되는 이유, 이 독립운동을 할 때 이 선비놈들이 독립운동을 망친다고 큰 소리치고 한탄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공부 좀 잘한다고, 출세 좀 했다고,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좀 똑똑한 니들이, 엘리트인 니들이 좀 이 독재 정권에 저항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엘리트가 한 놈은 사이코패스처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사적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한 놈은 희마리가 없어가지고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고,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고, 그러니 이 엘리트니 뭐 선비니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얼마나 필요한 인물들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들 때문에 솔직히 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또 자존심은 세가지고 또 민주진영에서 뭐라고 하면은 또 안 듣는다. 또 자기가 잘났다고 선생질을 하려고 든다. 싸울 줄은 모르고, 자유와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울 줄은 모르고, 시민들이 싸워서 자유와 권리를 쟁취해 놓으니까 그거를 누릴 줄만 알고, 되려 싸운이라고 피 터지고 다친 시민사회에 대해서 분개질이나 하려고 하고, 이게요, 판사들부터가 사실 그런 거예요. 지들 당장 검사들의 압박에, 윤석열의 큰 소리 한 번에, 인상 한 번 그은 거에 꼼짝 못 해가지고 벌벌벌 길면서 대법관도 시키는 대로 막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판국에 우리가 도대체 이들한테 뭘 바랄 수 있을까요? 쿨피님 말씀대로 애꿎은 사람들한테 훈장질을 한 겁니다. 진짜 훈장질을 해야 되는 거는 이른바 엘리트 중에서 나쁜 짓 하는 놈들인데, 엘리트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권력과 법을 악용하는 자들인데, 이 법꾸라지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에 대해서, 시민들의 투쟁에 대해서만 훈장질을 하려고 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놈이 판사들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그들하고 비슷한 놈들이 권력을 여기저기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투쟁에는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정말 선비질만 안 하고 훈장질만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싸우지 않았으면 지분 요구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싸우지 않은 놈이 지들한테 지분을 먼저 달라고, 지들한테 지분을 줘야만이 그게 올바른 거라고 분개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좀 빨리 시작을 했고 좀 빨리 끝납니다. 주제가 좀 여러 가지였고 좀 무거운 주제도 많았습니다만, 일단 빨리 끝내는 걸로 할게요. 또 내일이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또 내일 그 김상진이라는 놈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돼요. 참 속 터지고 열 터지는데 어떡합니까? 고소 고발이 들어왔다니까 또 가야죠. 참 가서 잘 싸우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좀 이 경찰관을 훈계를 하고 올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상진처럼 이 친일 매국노 이런 놈들한테서 고소 고발이 들어왔는데 그걸 그대로 소환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한번 제가 야단을 좀 쳐보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베리님, 하쿠나마님, 김현숙님, 우금치님, 하란님, 후원 모두 후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